여러분들 혹시 앞다이와 뒷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뮤지션들 사이에서 속된 말이지만 앞다이는 색소폰이나 보컬 같은 멜로디와 솔로 악기를 말하며 뒷다이는 베이스, 드럼과 같이 리듬을 담당하는 악기를 말합니다. 실제로 앞다이는 앞에 있고 또 뒷다이는 뒤에 있기도 하죠. 잠깐 드럼에 관한 옛날 이야기 하고 가겠습니다. 드럼 연주자는 밴드의 리듬을 서포팅해주는 역할이 많기에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레코딩 기술 또한 좋지 못했죠. LP가 나오기 전의 레코딩을 들어보게 되면 짧은 시간을 녹음할 수밖에 없다 보니 주로 색소폰 위주의 멜로디, 솔로, 헤드아웃 순으로 연주되며 뭔가가 급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의 재즈 레코딩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일반화된 LP로 한쪽 면당 25분을 녹음할 수 있게 되면서 연주자들의 연주 시간 또한 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각 악기 파트가 돌아가면서 즉흥 연주를 녹음할 수 있게 되는 충분한 시간의 녹음이 되었죠. 이는 곧 자연스럽게 더욱 발전된 드럼의 연주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벌의 표현력은 아주 복잡해지고 강해지면서 재즈 음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뮤지션 중심의 비밥은 난해함과 빠른 템포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즉 이때부터 재즈가 대중들을 위한 감상용 음악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인 취향의 쿨 재즈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흑인 뮤지션들은 비밥의 스타일을 계승, 비밥보다는 더 안정적이며 코드 진행과 화성적으로 단순한 모습의 재즈를 연주하게 되는데 바로 하드밥이라 불리우는 재즈의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재즈 드러머 아트 블랙키가 있죠. 그는 탁월한 솔로 연주를 지니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앙상블의 조화로운 사운드를 먼저 생각했던 드러머였습니다. 다른 뮤지션의 세션 연주에 멈추지 않고 밴드 재즈 메신저스를 결성하여 하드밥을 연주하였죠. 그렇기에 아트 블랙키라는 드러머보단 재즈 메신저스라는 그룹으로 더 많이 얘기됩니다. 그는 1919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모는 미혼모로 출생 직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죠.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피아노 연주를 하며 밴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미스티를 작곡한 에롤 가너에게 피아노를 양보하고 본인은 드럼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 후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마일스 데이비스, 덱스터 고든, 세라 본 등과 함께 남성 보컬리스트 빌리 엑스타인의 밴드에서 활동하며 본인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죠. 그 후 1947년 빌리 엑스타인 밴드 출신의 멤버들을 모아 재즈 메신저스를 결성하게 되며 이 그룹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하드밥 그룹이 되었습니다. 59년부터 61년도에는 웨인 쇼터, 리 모건, 바비 티몬스 등과 함께 하였고 61년부터 64년까지는 프레디 허버트, 시더 윌턴 그리고 현재 뉴스쿨의 교수이자 저희 선생님이셨던 레이지 워크맨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듯 아트 블랙키는 뛰어난 안목으로 재능 있는 뮤지션들을 대거 등용하였고 재즈 메신저스에서 활동했던 뮤지션들은 모두 재즈계의 거장이 될 만큼 재즈 메신저스는 그들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재즈 메신저스에서 함께 연주를 했는데 척 맨지오니, 윈튼 마샬리스, 브랜포드 마샬리스, 멀그로 밀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트 블랙키의 재즈 메신저스 앨범은 1959년 발매한 그룹 이름과 동명의 앨범입니다.
Morning이라는 곡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바비 티먼스가 작곡한 곡으로 마이너 블루스 기반의 하드밥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언덕길의 아폴론이라는 재즈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즈 메신저스의 모아닌을 주인공들이 연주하는 장면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아트 블레키의 재즈 메신저스는 많은 재즈 뮤지션들의 인큐베이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1990년 폐암으로 눈을 감고 그의 장례식장에는 과거 재즈 메신저스 멤버들이 함께 모여 추모 연주를 했다고